너 오늘 정말 결혼식 하니? 누가 봐도 너한테 사장 아들은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인데. 어울리지도 않는 그 결혼 꼭 해야겠어? 그 결혼 강행하면 너만 비참해질 텐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남의 결혼식 날에 그런 말은 예의가 아니지. 농담 아닌데? 못생긴 네가 왜 사장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하는지. 진심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까워서 조언하는 건데. 듣기 싫다고 발끈하면 너만 상처받을 텐데? 사장 아들이 어떤 여자를 못 만나봤겠니? 돈 냄새 맡고 달려드는 여자들이 파리처럼 많았을 텐데. 네 인물에 과연 그 여자들을 물리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사람은 주제를 알고 지주제에 맞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하는데. 넌 왜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를 올려다보면서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을 불안불안하게 만드니? 그 사람이 먼저 사귀자고 고백했고 프로포즈도 그 사람이 했어. 대체 뭐가 안 어울리고 뭐가 주제 파악 못한다는 건지 나야말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친구인 네가 나한테 돼지라고 하는데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니? 친구니까 널 생각해서 그 결혼은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거 아니야. 괜히 결혼해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혼당할 게 눈에 훤히 보이니까.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총대 메고 나서 주는 건데 감사함도 모르고. 귀에 좀 거슬리는 말 들었다고 바로 그렇게 발끈하니? 입에 쓴 약이 몸에는 더 좋다는 말도 못 들어봤니? 아무리 네 말을 미화하려고 해도 결혼식 30분 전에 친구한테 이딴 말 보내는 건 날 무시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굉장히 신뢰하는 거라고 본다. 내가 누구랑 결혼하던 솔직히 너랑 상관 있니? 내가 결혼을 하던 이혼을 하던 너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선을 넘고 줄넘기를 하니? 너랑 안 어울려도 너무 안 어울리니까 이러지. 솔직히 너한테는 노가다 뛰는 남자가 딱 아닌가. 그런 말은 그분들한테 대한 신뢰라는 생각 안 드니? 네가 하도 주제를 모르니까 콕 집어서 알려주는 거야. 그럼 나보고 돼지라고 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고마워해야 하니? 축하는 못해줄 망정 행복을 꿈꾸는 친구한테 찬물을 끼얹는 게 무슨 친구니? 좋게 좋게 말하니까 말을 안 들어 처먹네. 뭐라고? 네 신랑은 내가 가질게. 돼지 같은 너한테 그 사람은 과분하니까 내가 가져주겠다고. 결혼식 30분 전에 신랑한테 버림받은 비참한 여자가 된 거 축하한다? 그러니까 내가 헤어지라고 좋게 말할 때 내 말 들었으면 좋았잖아. 그럼 이렇게 상처받지 않아도 됐는데. 이게 다 네 팔자를 네 스스로가 더럽게 꼰 거니까 내 탓하지 마. 그 사람은 물건이 아니야. 네가 갖고 싶다고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면 곤란해. 그 사람은 네가 아닌 날 선택했어. 내가 더 이쁘고 애교 있고 내가 더 사모님 이미지에 어울린다고 했어.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 뭐가 말이 안 된단 거야? 그 사람이 너랑 같이 있다고? 그럼 왜 결혼식 30분 전까지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니? 신랑이 연락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는데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어? 그렇게 둔감하니까 버림받는 거야? 연락이 안 되니까 곧 도착할 줄 알았지. 지가 버림받은 줄도 모르고 멍청하게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꼴이란. 초라한 그 꼴을 직접 이내 두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게 유일한 유감이다. 나한테 대체 왜 이래? 내가 뭘 어쨌다고 내 신랑을 뺏어가니? 못생긴 년이 나보다 먼저 결혼한다고 날뛰고 그것도 사장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건방 떨어서 벌을 내려준 거야. 반드시 네가 오늘 한 짓에 대한 대가 치르게 할 거야. 맘대로 해. 복수하겠다고 날뛰면 뭐해. 네 주제에 뭘 할 수 있겠냐고. 잠시 후 어디야? 왜 결혼식장에 안 와? 알면서 뭘 물어? 방금 수영이한테 연락 받았잖아. 정말 그년이랑 바람 폈니? 2년 전연하지 마. 수영이는 내 운명이야? 그럼 난 뭐니? 네가 결혼하자고 해놓고 이따위로 나오는 게 어딨어? 프로포즈 할 때는 진심으로 널 사랑했어. 하지만 지금은 수영이를 더 사랑해.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하늘의 뜻이고 운명의 장난이야. 너보다 수영이를 먼저 만났다면 난 분명 너가 아닌 수영이를 선택했을 거야. 네 친구랑 바람펴서 널 버리게 된 건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고 해도 운명은 거스를 수 없잖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살겠다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안 그래?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기분 더러운 적은 처음이야. 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는데 기분 더럽다고 하면 어쩌라고. 그년이 그렇게 좋았으면 미리 말했으면 됐잖아. 그랬다면 배신당한 내 기분은 둘째치고 오늘 이렇게 수많은 하객들을 불러서 민폐 끼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부모님 생각은 안 하니? 사회생활을 대체 어떻게 하길래 일을 이따위로 처리해?
부모님은 내 맘대로 하라고 했어. 어차피 우리 부모님은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대. 키도 너무 커서 아담한 맛이 없고 성격도 강해서 며느리란 느낌이 없었대. 며느리는 모름지기 나긋나긋하고 시댁에 충성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너 같은 커리어 우먼은 맘대로 일 시켜 먹기도 어려워서 엄마가 불편해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파혼 이유는 엄밀히 말해서 내 잘못이 아닌 네 탓이야. 날 맘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상견례할 때 그렇게 똥 씹은 표정으로 뚱하니 앉아 계셨던 거였어? 사돈 앞에서 예의도 없이 무식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기나 해? 부모님이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 거. 너 하나 믿고 결혼을 강행했는데 널 믿은 결과가 겨우 이거니? 역시 아니다란 생각이 들 때는 과감하게 잘라냈어야 했어. 결혼식 30분 전에 결혼식을 취소하겠다는 너나 그런 네 말에 동의하는 네 부모나 그나물에 그 밥. 절대 니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결혼식장 비용 네가 다 부담하고 위자료 입금해? 그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수영이 것까지 다 내가 내줄 거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 날 쓰레기처럼 버린 거 후회하게 해줄게. 한 달 후, 내가 보낸 결혼식 초대장 받았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호텔에서 최고급 결혼식 올리기로 했으니까 참석해. 내가 왜 가니? 친구 결혼식이니까 당연히 와야지. 정말 네가 거기서 결혼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질투할 수밖에 없는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네가 심술내고 저주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혼식을 취소할 일은 없단다. 지금은 내 행복의 절정기니까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와서 우리 행복이나 축복해주고 맛있는 거나 배 터지게 처먹고 가. 결혼식 반 시간 전에 네 신랑을 뺏은 건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우린 운명이야. 네 행복은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운명을 받아들여. 그 말 그대로 너한테 돌려줄게. 네 행복은 딱 거기까지니까 운명을 받아들이고 결혼식은 포기해. 네가 뭔데 결혼식을 포기하라 마라 간섭질이야 미친년이. 왜냐면 네 남자 아버지 회사는 곧 문 닫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에서 결혼식 하겠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될 거 아니야. 우리 예비 시댁 회사가 망한다고. 그게 말이야 방구야. 난 그런 말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 네가 어떻게 안단 말이야? 그 회사는 우리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먹고 사는 회사라는 것쯤은 알고 있지. 영업부장인 내가 거래를 끊어버리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니? 지금 장난해? 파혼당한 건 사적인 일인데 왜 회사까지 끌어들이고 지랄이야? 네가 영업부장이면 회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를 맘대로 끊어버려도 되니?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그 회사에 대해 은밀하게 조사해본 결과 사장인 그 사람 아버지가 회사 주주들 몰래 회사 돈을 50억 원이나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뭐야. 그리고 그 사실을 주주들한테도 알렸고 우리 회사에도 보고했어. 뭐라고? 그럼 그 사람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려 50억 원이나 횡령했는데 어떻게 되겠어? 너도 머리 달고 다니는 인간이니까 그 정도 생각은 할 줄 알 거 아니야. 따라서 부사장인 그 인간은 어떻게 되겠는지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겠지? 설마 그 사람 아버지는 잡혀가고 남은 뒤처리는 다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건 아니지? 돌머리라도 그 정도는 생각할 줄 알아서 다행이네. 죄인의 아들이자 부사장이니까 아무런 책임도 안 지기는 어렵겠지. 이게 다 네 탓이야. 네가 우리한테 앙심 품지 않았으면 우리 예비 시댁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종이로 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언젠가는 들통날 일이 조금 더 빨리 뽀록 났을 뿐인데 그게 왜 내 탓이니? 나쁜 짓 한 인간들의 자업자득인데 왜 남 탓을 하고 자빠졌어? 나랑 그 사람 결혼을 망치려고 복수하는 거잖아. 내 결혼을 망친 건 너란 거 잊었어? 그땐 네가 원수 같았는데 이젠 아니야. 넌 범죄자 집안에 시집갈 뻔한 날 구해준 구세주니까. 지금 누굴 열받아 죽이려고 작정이라도 했어? 네가 죽던 말던 나한테 무슨 득이 있니? 그 남자가 죽도록 욕심나서 나한테서 뺏어간 거 아니야? 그럼 소원 성취했는데 왜 그렇게 화내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사장 아들도 아닌 인간이랑 결혼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고 부모님 빚을 못 갚으면 거지 될 수도 있는데 이딴 결혼해서 뭐 하냐고. 그럼 결혼 안 하면 되겠네. 아직 결혼식 안 했으니까 그 인간 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사랑하니까 버리는 건 어려운가. 사랑은 무슨 개떡 같은 사랑이야?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대문 밖으로 나간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 겨우 그 정도 사랑밖에 안 되는 년이 남의 신랑을 뺏었니?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그놈은 차버리고 딴 놈 찾아가면 되겠네. 설마 벌써 혼인신고 한 건 아니지? 왜 아니야? 혼인신고는 벌써 한 달 전에 했거든?
뭐가 그리 바빠서 혼인신고부터 덜컥했니? 지팔자를 지가 제대로 꽌네 멍청한 년이. 니년이 다시 그 사람을 뺏어갈까봐 두려워서 서둘러 혼인신고했어. 설사 네가 아니라고 해도 사장 아들인 그 사람한테 꼬리치는 년들이 많을 거니까 먼저 혼인신고하고 그 사람을 확실하게 내 남편으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장께 쓰다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갔네. 나 이제 어떡해? 그 사람이랑 이혼하고 싶은데 그 인간이 이혼해줄까? 널 그렇게 사랑하는데 놔주겠어? 좋은 방법이 있어. 그 인간을 너한테 다시 돌려줄게. 네가 다시 재결합해주겠다고 하면 그 인간 분명 너한테 다시 갈 거야. 뭔 개소리 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런 쓰레기 놈을 왜 회수하니? 금덩이로 알고 뺏었는데 필요 없는 골칫덩어리니까 반품하겠다고. 지 좋은 생각은 혼자 다 하고 있네. 네가 선택한 놈이니까 끝까지 네가 책임져. 다음 날, 난데 그동안 잘 지냈어. 개소리 말고 요점만 말해. 왜 연락했니? 설마 네 아빠 일 터지니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연락한 건 아니지? 아니 아무리 낯짝이 두꺼워도 나한테 도와달란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 그럼 대체 뭐니?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진심이야. 한 달 전엔 결혼식 30분 전에 파혼해서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 귀신에 씌었던 것 같아. 너가 아니라면 우리 아빠 회사가. 니네 회사랑 거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우리 집에 큰 도움을 준 널 배신한 건 정말 인간으로서 최악이라고 생각해. 진심이니? 진심이야. 제발 믿어줘. 그게 진심이라면 뻔뻔하게 나한테 연락 못했을 텐데? 널 잊지 못해서 그래. 지금 장난해? 너랑 파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너랑 헤어진 걸 후회했어. 하지만 그땐 이미 수영이랑 혼인신고한 뒤라 너한테 돌아갈 수 없었어. 나랑 파혼하고 그년이랑 매일 놀러 다니고 여기저기서 찍은 사진을 대문짝하게 SNS에 올린 인간이 나한테 돌아오려고 했다고. 네 눈에는 아직도 내가 호구로 보이니? 내가 그렇게 만만해? 영업 부장인 널 감히 만만하게 볼 사람이 어딨어. 다 내 잘못 맞아 인정할게.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날 다시 받아주면 2번 다시 바람 안 필게. 우리 다시 결혼하자. 제일 비싼 호텔에서 제일 호화로운 결혼식 하자. 돈도 없는 놈이 비싼 호텔 좋아하고 있네? 너가 힘써주면 우리 회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니네 회사랑 거래만 계속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다시 성공할 수 있어. 날 믿어줘.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믿어달라고 하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네. 네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는 수영이잖아? 그 여자한테 도와달라고 해. 그 여자는 돈 쓸 줄밖에 모르는 무능한 여자야. 내 돈 보고 달려든 년이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혼해달라고 하는 양심 없는 년은 버릴 거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최악인 두 인간이 아주 잘 어울려 보이니까 그냥 니들 둘이 살아. 나 정말 반성했어. 네 반성에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나한테 화가 많이 났구나? 아니 전혀. 그래, 그럼 날 받아줘도 되잖아. 너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단 뜻이야. 나한테 관심이 없단 사람이 우리 아빠의 횡령을 위에다 보고했어?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건 다시 나랑 잘해보고 싶다는 뜻 아니었어.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단 것에 충격이다. 그럼 난 이제 어떡해? 아빠는 조사받으러 붙잡혀갔고 무조건 실형받을 게 뻔한데 우리 회사는 이제 어떻게 되냐고. 그건 부사장인 네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인데 왜 나한테 묻니? 난 우리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한심한 놈이랑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 네 놈이랑 파혼한 건 내 인생에서 제일 잘된 일이야.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날 좀 도와주라. 니들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응원할 거니까 잘 살아봐. 그 후 사장인 전남친 아버지는 횡령죄로 실형을 받았고 부사장인 전남친과 그 어머니는 횡령 방조죄로 셋이 나란히 깜방으로 기나긴 여행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혼하지도 못하고 홀로 남은 내연녀는 설상가상으로 임신까지 하는 바람에 임신한 몸으로 알바를 다니면서 겨우 입에 풀칠한다고 들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는 깜방에 있고 아이는 곧 태어날 테고 믿을 구석이라고는 가난한 친정밖에 없는 그녀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지 멀리서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